Francisco.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다 관례처럼 되어 있는 만 둘레를 도는 유람선 관광을 하기 마련이다. To San Francisco. You're gonna meet some. 그 유명한 금문교 다리 아래를 지나면 관광선은 전설적인 감옥섬인 알카트라즈로 향한다. 1934년부터 1963년까지 30년간 이 작은 바위섬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감옥이었다. 배가 섬을 지나면서 관광객들은 감옥벽에 그려진 흥미있는 낙서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 섬은 1969년 나토 미군이 인수를 하였지만 배에 탄 많은 인도인들을 여전히 매료시키고 있다. 이 해안에는 많은 인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만해 남쪽에는 매우 영향력 있는 인도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다. Every time that flag's unfurled, they coming to America. Got a dream to take them there. They coming to America. Got a dream they come to share. They coming to America. They coming to America.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는 1평방마일당 존재하는 백만장자의 수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많다. 이곳은 이곳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중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데 실패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1988년 9월 LA 공항에 도착한 19살 소년의 이야기이다. 그의 이름은 사비르 바띠아이며 그는 곧 세계의 통신 방법을 바꾼 장본인이 되었다. 사비르는 칼텍에서 전기기계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하였다. (1992년에) 박사학위를 밟고 있던 중 그는 그의 삶을 바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 2년 동안 나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밟던 중 중도에서 그만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었던 일들의 대부분은 인텔이나 모토로라와 같은 기업들에 의해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일을 하고 돈도 벌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이어 파워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독립에 관한 욕구가 그를 자극했다. 사비르는 인터넷의 가능성에 흥미를 느꼈다. 이 관심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였는데 그 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초현실적인 것이었다. 나와 나의 파트너 잭 스미스는 파이어 파워 시스템이라 불리는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 인트라넷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밖에서는 이메일 계정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직장의 계정으로 서로 개인적 통신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접촉할 수 있는 이메일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메일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컴퓨터나 그리고 어떠한 웹 브라우저나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메일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 두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로 고민을 하던 중 그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우연히 떠올리게 되었다. 꿈을 현실로 옮기는 일만이 그들이 필요로 하던 것이었다.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나는 27살에 회사를 시작했고 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줄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투자 자본가들을 찾아다녔고 그들 중에 대다수는 몇몇 이유로 우리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믿었으며 이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회사에 소규모의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30만 달러를 투자하여 회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1996년 7월 4일 한 메일은 출범을 하였고 처음 1시간 안에 100여 명의 가입자가 생길 만큼 내신 위력이 있었다. 각 메일은 한 메일의 개인 메일 주소를 가진 가입자로부터 무료로 다른 인터넷 메일 이용자에게 한 메일.com을 통해 전해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입에서 입으로 그들의 친구들에게 그것에 관하여 전달을 해주고 하는 식, 그것이 곧 네트워크 효과이며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마케팅의 생명입니다. 필수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곤 하지만 물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한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998년) 중순 하루에 신규 가입자의 수가 12만 5천 명의 비율로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2년 안에 사비르는 역사상 다른 어떤 통신 회사들보다도 빠른 한 메일 사용자들의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관심을 갖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처음 1년 동안 우리는 500만 명이라는 많은 수의 가입자를 가졌고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라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200만 가입자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이메일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00만 가입자들에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기술을 보았고 우리와 그 프로그램을 위해 사업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에게 이메일을 제공하려는 우리의 계획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물론 우리 역시 미래에는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해지자 처음으로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많은 금액을 제시하며 간부들을 스카우트하려는 무렵 한 메일 가입자 수는 600만을 넘어섰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한 메일을 2억 달러에 구매하고자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2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점차로 3억 달러까지 제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비르의 입장은 단호했다. 빌 게이츠는 마침내 이 27살의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줄 것을 청하였다. 나처럼 소프트웨어 기술자이자 또한 작은 회사의 경영주가 위세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자 또 가장 자금이 많은 회사이고 자신의 상표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이고 또한 긴장감 넘치는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나는 굉장히 떨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면서 훨씬 더 친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사비르에게 3억 5천만 달러라는 경이적인 액수를 제시하였다. 사비르는 빌 게이츠에게 5억 달러 이하로는 결코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오늘날 1억이 넘는 사람들이 한 메일을 쓰고 있을 정도로 이 서비스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없다고 나는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던지 없던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나는 회사의 미래를 반려했던 것이고 그래서 더욱 높은 가격에 반려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를 절실히 원했고 그 때문에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1996년 12월 31일에 한 메일의 소유권은 4억 4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300만 주식들과 교환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2년 안에 일어났다. 이것이 전형적이기도 한 실리콘밸리의 성공담이자 실리콘밸리에 세워지기로 하였던 그의 동상의 설립 배경에 관한 것이다.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한 자본가 중 한 명이 만일 내가 회사를 2억 달러 이상에 판다면
그는 나를 위해 개인적으로 실물 크기의 동상을 하나 세워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2억 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팔았고 그는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LA로 가서 나의 동상을 제작하는 예술가를 만나 사진을 찍고 동상 제작에 필요한 모델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왔을 때 나의 어머니가 인도에서 전화 메시지를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을 들어보니 동상을 만들지 말라는 당부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만들어 그를 경배하지 않는 것이 인도의 관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LA에 전화를 하여 나의 동상 제작을 중지하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거치장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Now this could only happen to a guy like me, and only happen in a town like this. 인도인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실리콘밸리에 많이 있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1980년경 인도의 기업인들은 실리콘밸리의 확실한 멤버들이 되었다. 그들은 경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실제 그들의 손으로 소프트웨어와 그들만의 하드웨어 회사를 설립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최근 연구 조사에 따르면 300명 이상의 인도 기업인들이 500만 달러 이상의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인도 이민자들의 총 자산 규모는 25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크게 성공한 많은 인도인들 중의 한 명은 마트루이다. 43살의 몬베이 IIT 출신의 그는 80년대 초기 실리콘밸리의 인텔에서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학생 시절부터 자신만의 일을 하고 싶었다. 당신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새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라스베가스에 있다면 도박 테이블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도 회사 창설에 대한 욕구를 마다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는 팀을 통해서든지 혹은 집적이든지 간에 그것은 나에게 커다란 전율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바꿀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신기술은 중요한 것들, 개인적인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진실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1996년 마트루는 인터넷 쇼핑 테크놀로지 회사인 정리닷컴을 설립하였다. 정리라는 회사의 이름은 유명했던 인도 힌디 영화 음악에서 따왔다. 정리는 야후의 후편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시 샴미 카프루의 영화를 보았는데 몇 사람만이 겨우 이해할 수 있는 사적 농담들이 있었습니다. 마투라가 중리에 광고를 내기 시작하면서 중리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곧 거대한 인터넷 쇼핑 업체인 아마존에서 마투르의 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것이 아마존의 관심을 끌었는데 왜냐하면 2년 후에 우리는 회사를 시작하였고 우리는 상당한 매력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쇼핑 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98년 중리는 2억 5천만 달러의 아마존에 인수되었다. 이 역시 2년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미국은 늘 기회의 땅으로 언급되어 왔는데 실리콘밸리의 인도인들에게는 아주 들어맞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실리콘밸리야말로 진정한 기회의 땅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잘 제도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처음 인도인이 이곳에 오면 첫 번째로 그들이 인도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곳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곳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 시스템과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받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와서서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기술 지향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인도인 선구자들 중에 하나는 오늘날 펜티엄 칩의 아버지로 알려진 비노드 담이다. 무엇이 인도인과 비인도인 사이에서 실제로 차이점을 만드는가를 나는 생각합니다. 기업주로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하이테크로 성공한 인도 사람들이 왜 많은가 하는 이유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 줄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배우는 문화와 10억 인구의 인도에서 성장했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운전을 하더라도 아무도 교통 질서를 따르지는 않지만 당신은 지속적으로 다른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보상해 주곤 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보상해 준다라는 마음을 심는 것, 그래서 당신이 여기 와서 도션 정신을 발휘하고 회사를 경영할 때 풀지 못할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핍된 것을 어떻게 보충해야 하는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노드 담의 여정은 1975년 수중에 $8를 든 채 미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여기에 $8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장학금과 보조금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도착을 하면 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은 오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한 달 후에야 돈을 받을 수 있다면 한 달 동안 여기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처럼 월급을 받기 전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나도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해 학교에 있는 외국 학생을 위한 부서회가 $125의 보조금을 얻어야 했습니다. 담이 1977년 석사학위를 끝내자 그가 인도에 있을 때부터 근무하기를 꿈꿔왔던 인텔에서 취업 제의가 들어왔다. 인텔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던 것은 인도를 떠나기 전부터 내가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인텔은 아마도 내가 배울 수 있었던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이 해보고 싶은 것을 스스로 하며 배울 수 있었고 당신 둘레에 있는 최고 수준의 동료들과 경쟁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수준을 지닌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인텔의 가치 기준 중의 하나인 결과에 중점을 둔 결과 지향적인 회사라는 의미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면 당신은 성장을 할 수 있었지요.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났었고 실제로 나는 늘 그러한 목표 달성을 해왔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상사들이 눈여겨보고 왔고 그러므로 나는 점점 많은 책임감 있는 일들을 통해 승진을 해왔습니다. 비노담은 인텔에서 16년간 일을 하면서 PC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펜티엄 칩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오늘날 그는 펜티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1995년 비노드는 인텔에서 그의 임무를 마쳤다고 생각을 하였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사업을 해보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꼈다. 인텐사를 그만두었을 때 나는 대단히 기뻤습니다. 이 나이에 회고해 보건대 독립의 시기와 능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 비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거대한 양의 에너지, 많은 양의 역동성, 수많은 위험과 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심약해지면서 당신은 젊어서는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40대 중반에 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이 낯선 모험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나는 뒤를 결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다른 인도인들처럼 담도 새로운 도전 정신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것이 이 기회의 땅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 자극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먼저 시작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독립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전이라고 나는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번지점프와 같습니다. 그것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은 너무 많고 다양해서 그것은 진실로 궁극까지 당신의 정열을 시험하려 들 것이고 도전이야말로 개척자의 가장 만족스러운 측면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해 왔습니다. 인텔사에 남아 있었다면 나는 커다란 바위의 얇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당신도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먼저 시작한 개척자로서 당신은 개척자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인텔과 같은 동일한 수준의 것은 아니지만 도전이란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최고라 여기고 당신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이끌어내어 인간 존재로서 전문인으로서 성공으로 이끌어주곤 합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기업인들을 비틀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히 도트컴이라 불리는 분야에서 많은 인도인들은 창업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만 너무 높고 실천은 별로 없어 거품과 같은 거품의 일부가 계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업체들이 문을 닫고 많은 좋은 생각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 이쪽의 부정적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회사들이 그들 스스로를 증명해 보일 만큼 효율적이지 못하고 투자가들도 단순히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상당수의 회사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던 이유들입니다. 회사들의 부도 나는 그것들이 전적으로 부정적 측면만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모험을 감수하자면 없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I did what I had to do,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거품은 도트컴 거품으로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도트컴은 인도만의 거품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걸쳐 퍼진 현상이었습니다. 많은 인도인들이 그것과 연관을 맺고 있고 앞으로 25년에서 30년간 우리들 대부분은 살아남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류 주요 회사들과 주요 프로젝트나 큰 회사의 설립, 새 사업의 시작, 통합회의 참여와 취득, IPO 등과 같은 것에 반복적으로 우리들 자신이 참여함으로써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IT 산업이 계속 존재를 하고 인도인들이 이 밸리에서 성공을 계속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도트컴에도 불구하고 노트 폭탄도 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이런 뛰어난 도전 정신이 최고 인도인들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 시대에 있어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뛰어난 전망들이 되는 것이다. And my destination makes it worth the while,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still another mile.